미국 최대의 비극인 남북전쟁. 남북전쟁은 자칫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끝없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을 마치며 미국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남군에 대한 북군의 배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남북전쟁에서 미연방 총사령관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남부연맹의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이 1865년 4월 9일 날 애포머톡스에서 항복하였습니다. 리 장군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북군의 총사령관직을 제안했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리 장군은 자신이 사랑하던 버지니아를 위해서 남군을 지휘하였고, 그가 지휘하는 남군은 여러 차례 북부 연방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만큼 리 장군이 잘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10배가 넘는 산업 능력을 갖춘 압도적인 북부의 경제력과 그랜트 장군의 물러서지 않는 뚝심 있는 전술과 셔먼 장군의 바다로의 행진이라는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남부의 경제적, 인적 자원이 고갈되면서 결국 리 장군은 항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다로의 행진 작전은 1864년 11월 15일 날 애틀란타를 출발해서 동년 12월 21일에 동부의 항구 도시인 서베너를 점령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30여일간의 작전이었죠. 그 사이에 셔먼 장군은 20일치의 식량만을 가지고서 나머지는 자체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자체 조달을 하면서 남부지방의 기간 산업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초토화 작전을 벌이죠. 그 당시 셔먼 장군은 6만 2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서 남부연맹의 후방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써 남부지역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죠. 셔먼 장군은 서베너를 점령함으로써 마침내 식량과 무기를 바다를 통해서 조달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셔먼 장군은 그랜트 장군과 합류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 장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면서 포위가 되어서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셔먼 장군은 링컨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베너를 바칩니다 라는 그런 편지도 씁니다. 그래서 이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셔먼 장군은 남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에서도 셔먼 장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애틀란타를 점령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큰 도시가 불태워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애틀란타를 점령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애틀란타를 셔먼 장군이 점령함으로써 링컨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재선이 됨으로써 북군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미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셔먼 장군의 애틀란타 점령이고, 그 이후에 서베너를 향한 바다로의 행진이 남부 지역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게 되는 그런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당시의 상황을 그랜트 장군이 리 장군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셔먼 장군이 곰 가죽을 벗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았던 것이죠. 리의 부하 중에서 일부는 항복을 반대하고 군대를 해산시켜서 게릴라전을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북부군의 철저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서 남부는 더욱더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단정하게 정복을 착용한 리 장군은 묵묵히 그랜트 장군과의 회담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평소에 리 장군을 존경하고 있었던 그랜트 장군은 매우 관대한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항복한 병사와 장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그들의 무기와 보급물자 등 군 장비와 군마들을 전리품으로서 몰수하지만 장교들이 소지한 휴대무기는 예외로 하는 한편 모든 장교와 병사들의 귀가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군의 병사와 장교들을 귀가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 장군이 항복하고 나서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남부연맹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리 장군이 항복을 해서 사실상 남북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의 병사와 장교들을 귀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복과 함께 무기를 들지 않고 이 연방의 권위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서 포위 섬멸이 가능한 상태에서 무조건 항복이 아닌 이러한 항복 조건은 너무나도 관대한 항복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리 장군의 군대는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리 장군의 부대는 식량의 보급이 차단돼서 당시 거의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리 장군은 자신을 따랐던 병사들을 위해서 병사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말을 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진지하게 요청했습니다. 정부 재산으로 편성된 북군과는 달리 남군의 군마는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그랜트 장군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당시 전쟁터에서의 말은 현대전의 탱크와 같이 중요한 전략물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의 병사들에게 말을 가지고 귀가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리 장군의 부하에 대한 사랑이 절실함을 느낀 그랜트 장군은 남군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말을 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대해서 리 장군은 깊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식량 보급이 차단되어서 굶주리고 있었던 남부의 병사들을 위해서 3일치의 식량을 제공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한편 회담을 마친 리 장군이 돌아가기 위해서 말에 오르게 되니까 그랜트 장군이 급히 나와서 리 장군을 향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북군의 장교들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리 장군은 모자를 벗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실 그랜트 장군에 비해서 리 장군은 15살이 위였습니다.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그랜트 장군에게는 리 장군이 한참 선배였습니다. 그들은 멕시코 전쟁에 같이 참전했던 전우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전쟁은 1846년에 시작해서 1848년까지 이어졌던 전쟁이었는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텍사스에 병합을 두고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겨서 텍사스를 미국이 차지하게 되죠. 당시 핵심 장교였던 리 장군과는 달리 그랜트 장군은 대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장군은 리 장군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은 리 장군은 그랜트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랜트는 당시는 거의 무명이었죠. 그리고 그랜트는 원래 전투를 싫어했습니다. 전쟁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책 읽고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자신은 전쟁에 맞지 않는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남북전쟁의 영웅이 된 것이죠. 그런 인물이 남북전쟁의 영웅이 된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3일 뒤인 4월 12일에는 남군이 정식으로 북군에게 무기와 깃발을 반납하는 그런 위식이 있었습니다. 그 항복 위식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남군의 항복을 받았던 영예로운 부대는 조슈아 체인벌린 사단이었습니다. 조슈아 체인벌린 사단은 남북전쟁의 승패의 분수령이 되었던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인 리틀 라운드 탑을 사수하며 총알이 떨어지자 착검 돌격을 통해서 남군을 물리치고 북군을 구했던 그런 부대입니다. 리틀 라운드 탑이 점령되었다면 북군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전세가 바뀔 뻔했던 것이죠. 그러한 부대를 이끌었던 조슈아 체인벌린은 유능하고 용감한 장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된 남군의 선두에는 용맹했던 고든 장군이 있었습니다. 말을 탄 고든 장군은 괴로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체인벌린 장군은 부하들을 돌아보면서 엄숙하게 명령했습니다. 받들어 총! 받들어 총은 총을 들고 하는 경례 중에서 최고의 경의를 나타내는 그런 동작입니다. 항복하는 남군의 선두에 서서 묵묵히 가고 있었던 고든 장군은 깜짝 놀라서 북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 돌아서 부하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받들어 총!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격전을 벌였던 남북의 군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본 없는 드라마인 것이죠. 이후에 남부의 병사들은 소총과 군기를 반납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그랜트 장군은 승리에 들떠있는 북군 병사들에게 남군은 이제 우리 국민이 되었다. 그들의 고통을 자극하지 말라 하는 말과 함께 남부의 항복에 대한 환호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한 것이죠. 이러한 그랜트 장군의 사려 깊은 배려들이 남군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게 되어서 남북전쟁 이후에 갈라진 미국을 통합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남군에게 있어서 리 장군은 조국과 동격으로 간주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패배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줌으로써 전쟁 후에 미국이 평화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부에서는 리 장군을 반역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랜트 장군이 자신의 육군 총사령관의 지위를 걸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리 장군이 반역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랜트 장군의 이러한 배려 있는 행동은 남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랜트가 대통령이 되고 말년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남부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그랜트 일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은 왕자와 거지, 톰 소여의 모험 등의 소설을 썼던 그런 유명한 작가죠. 이것은 그랜트가 그만큼 남부인들의 마음을 배려했기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한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리 장군은 워싱턴 대학의 학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학장으로 지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학교의 교칙은 따로 없습니다. 원래 없고 리 장군이 정한 유일한 교칙은 모든 학생은 신사여야 한다라는 그런 교칙입니다. 그러니까 리 장군 자체가 신사였고 그것만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당시에 워싱턴 대학은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자만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공학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학에 교사한 사람이 그랜트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는 앞으로 다시 내 앞에서 그랜트에 대해서 불경하게 얘기한다면 당신과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대학을 떠나야 할 것이요 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리 장군도 그랜트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전쟁 초기에 신출귀몰하던 리 장군에 의해서 수많은 북부의 병사들이 죽게 되자 미 연방정부의 병창감인 다혈질의 메이그스 장군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가까이 있었던 리 장군의 농장에다가 북군의 전사자들을 매장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그리고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암살당했던 케네디 대통령도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남북전쟁의 전체 기간을 통해서 300만 명이 참전하고 그 중에 62만 명이 전사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그랜트가 항복협정에서 보여주었던 관대함은 미국이 나중에 하나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